일단 한 주 시장 정리. 지금 애플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고 맨날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잘 달리다가 원래 3대 지수가 모두 20% 넘게 상승했었는데 다우 지수가 제일 못 나가고 있다는 뜻은 요즘엔 조금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끼면서 요즘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 다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계속 빌빌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좀 안 좋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선방하고 있는데 이번 주 또 애플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우가 많이 빠졌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다 빠졌고요. 애플이 뒤에서 말씀드릴 이슈로 3%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에서 3% 하락과 상승은 거의 숨쉬는 정도라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좀 하락을 했고 또 반사 이익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TSMC가 좀 좋았네요. 엔비디아 이렇게 좋았고 그리고 많이 빠졌던 마스터 비자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GM 올랐고 넷플릭스 디즈니가 그동안 영 빌빌댔는데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재미없었던 스타벅스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개별 종목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이슈들이 개별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고점 대비 하락률 보고 조정이 올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누가 추천해 주는 거 말고 좋은 뉴스 막 호재 나왔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잘 공부해 뒀다가 미리 공부해 뒀다가 조정이 왔을 때 남들이 아유 무섭습니다. 살 떨려요. 팔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싸게 줍줍하자가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애플이 이제 채팅창에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제 고점에서 5.3% 빠졌습니다. 애플 연초에도 10%씩 빠진 거 2번, 3번 있었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금 적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안 오른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화이자 포함해서 제약주들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 20%씩만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애플 얘기를 해야겠죠. 애플, 구글 규제 시작. 애플을 누르자 이 주식들이 뜬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애플, 구글 줍줍 기회인지 플러스 당분간 또 다른 이 주식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앱스토어 관련 판결 소식으로 장중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밤 12시 반쯤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갑자기 슉 빠지더라고요. 혹시 그 시간에 깨어있던 분들은 좀 놀랐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해야겠죠. 참 재밌게도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이 애플과 구글을 규제하려고 할까 전 세계가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계시면서 쓰는 앱은 전부 다 애플의 앱스토어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를 쓰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하셔도 이미 쓰고 계실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앱을 쓰시면서 그 안에서 결제하면은 어떤 앱이든지 무조건 15에서 30%씩 애플이나 구글이 뜯어가는 구조였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기업들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애플을 사모았던 이유도 사실 이게 있었어요. 이걸 일명 통행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앱을 써도 얘는 30%씩 받는 거예요. 약간 이거 사기 캐릭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일명 인앱 결제, 이걸 이제 너무 강력하니까 드디어 이제 전 세계가 나서서 규제하는 거죠.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요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너네만 돈 버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규제 막 나오잖아요.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앱 마켓, 앱 스토어 시장이 진짜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너무 유망하고 얘네들이 꽉 잡고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제가 그래서 좋아했는데 전 독과점 기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각국 정부에서 이걸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또 우려가 되시고 고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애플이 따박따박 받던 배당금처럼 받던 이 돈이 이제 못 받으면은 혹시 규제가 시작되면은 이거 위기 아니야? 하신 분도 있고 오히려 이거 아니야, 이거 기회야, 또 지나갈 우려야, 소음에 불과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반 있을 텐데 1년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송이 1년 만에 나온 결과라서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1년 전에 한 인기 게임사 에픽게임즈라는 데서 애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1번 이 인기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야, 나 애플의 수수료 도저히 못 내겠어. 이거 완전 날강도야. 30% 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열심히 만든 게임인데 이거 왜 내가 30%씩 내야 돼? 했다가 이제 두 번째에서 자체 결제할 거야. 이제 나 애플 쪽 인앱 결제 거기서 안 할 거야. 수수료 안 떼일 거야.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한테 결제 유도를 해가지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공개하니까 야, 애플이 무섭죠. 애플 구글이 즉각 퇴출을 해버립니다. 야,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사 대표가 그래? 덤벼. 소송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2020년 8월 13일 이제 딱 1년 됐네요, 여러분들. 소송 한번 걸면 기본 1년이고요. 몇 년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픽 수수료 못 낸다 선전포고 즉각 차단해가지고
세계적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가지고 있는 에픽게임즈가 이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사라졌다. 이건 참 다시 봐도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임이 이렇게 버젓이 잘 팔리고 있다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무섭나요? 그러니까 이제 에픽게임즈 대표가 영상을 올리면서 비판을 하죠. 이거 이제 빅브라더다, 깡패다 완전. 사과 모습의 독재자가 화면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독재자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여론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송이 이어지는데 핵심은 두 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아마 다음 주에도 뉴스로 이게 도배가 되겠죠. 근데 핵심은 두 개입니다. 에픽게임즈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두 가지. 독점이다.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독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모든 결제를 애플 내에서만 하게 하는 거 문제 있다.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아니거든. 독점 아니야.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 그것도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야. 지금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공짜로 해달라는 거야. 니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도 이거 깜짝 놀랐죠. 9월 1일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걸 외신에서 더 많이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이제 규제가 먼저 시작됩니다. 스타트가 한국에서 끊었어요. 구글 애플의 이 앱마켓 통행세 아까 말한 인앱 결제 수수료 세계 첫 금지 뜹니다. 한국이 이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66.5%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21.5%를 가지고 있는 애플 때려버리죠. 수수료 그렇게 하지마. 결제 방식 강제하지마. 부당 삭제하지마. 니네 마음대로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에픽게임즈 대표가 이 기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오늘부터 한국인이다. 이렇게 트위터에 실제로 올렸어요. 여기 I am a Korean.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대표이자 재산 약 8조 원대의 거부인 팀 스위니. 이 사람 애플한테 소송 건 사람입니다. 걸어가지고 이제 팀 스위니가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다. 야,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은 에픽게임즈에 유리한 입장이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자기 한국인이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에픽게임즈가 구글 방지법 이제 통과됐으니까 나 한국에다가 다시 출시 승인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에픽게임즈 대표가 이제 다시 국내 재출시 나 이제 다시 해줘. 한국에선 법이 통과됐거든 했더니 애플이 몇 시간 만에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짤 구해왔는데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이렇게 해놨는데 애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우리 기준에 안 맞추면 절대로 다시 스토어 등록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이제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래서 아마 이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장중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 제가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 문구가 가장 이번 판결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예요. 애플 정책을 애플이 꽉 잡고 있던 주먹을 좀 느슨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판사가 자 일단 1번 독점 아니야 라고 인정해줬어요. 애플이 하고 있는 거 독점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팀 쿡이 다행이다 이렇게 하죠.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핵심은 반독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실제로 반독점법 걸리면 회사를 막 쪼개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애플이나 빅테크가 걱정하는 건 반독점인데 일단 독점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데 야 독점은 아닌데 니네 너무했다. 좀 적당히 해. 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좀 외부 결제로 좀 링크까지 주는 거 막지는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밑에다가 여러분들 제 그 블로그로 좀 놀러오세요. 제 블로그도 팠습니다. 이랬는데 유튜브가 안 돼. 블로그 광고하지 마. 유튜브에서만 놀아. 이런 거예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거 홍보하지 마. 유튜브에선 유튜브만 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정확히 요약을 해보자면 앱스토어는 독점이 아니다가 결정이 났고 소송 10개 중 애플이 9개 승소했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핵심은 요거예요. 외부 결제 링크를 막지 마라. 외부 결제 링크를 막지 마라.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회사가 결제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다른 데 가서 결제해서 수수료 절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니네가 그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다. 독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실적에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항소를 하기로 한 겁니다. 다시 불복이에요. 불복. 안 돼. 안 받아들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송전이 시작되면은 지금 이제 1년 왔죠?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불확실성이나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소몽 너는 약간 너무 애플 쪽으로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애플 주주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보세요. 반응을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판결이 났는데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반응을 볼게요. 이 에픽게임즈 대표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오늘 판결은 개발자, 소비자 모두에게 승리가 아니다. 다시 소송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안 됐다 이거죠. 만약에 만족했으면 얼마나 환호하는 글을 올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픽게임즈 그 대표가 지금처럼 인앱 결제를 유지하면 사용자들이 절대로 외부로 링크 타고 안 온다. 다시 애플로 돌아갈 거다. 왜냐면 애플의 인앱 결제가 너무 편리하니까.
하니까. 지금 애플이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놨으니까. 결국은 이용자들은 편리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이렇게 인정한 거죠.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플 측 변호사는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애플의 큰 승리다라고 회사 법률 고문이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양측 입장이 딱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는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심지어 판사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애플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라고까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애플이 지금 독점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았다. 이게 법원에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애플은 한숨 돌린 거죠. 실속 애플이 다 챙겼다.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빼고는 전부 승리했다. 그래서 외신들도 이제 애플이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할 경우 매출 손실, 아무래도 다른 링크 타고 가서 다른 결제하면 아무래도 조금 손실이 있긴 하겠지만 애플이 전체적으로 승리했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향적으로 안 보시려면 반대 입장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이쪽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제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애플이 위기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게 더 많습니다. 이 기사는 숨어 있고 헤드라인은 전부 다 애플 급락 위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균형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 반대 입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오히려 에픽게임즈는 지금 벌금을 지급하게 됐죠. 에픽이 원한 것은 앱스토어 내에 애플 외에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까지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결제 시스템까지 애플에 넣고 싶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지금 애플만 단독으로 결제하게 하는 거 해주지 말고 내 것도 해줘,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판사가 애플이 독점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플러스 거기다가 그동안 너네가 돈 안 낸 거 360만 달러 배상금 내, 지금 수수료 안 냈네, 이렇게 판결이 이제 벌금까지 내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어찌 됐든 간에 팩트는 지금 인앱 결제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방법을 좀 바꾸라고 냈기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오전 11시 반쯤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던 구글도 빠졌습니다. 왜인지는 아시죠? 알파벳도 결국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만 혼자 빠졌으면은 이게 좀 다른 이슈일 텐데 애플하고 덩달아 알파벳도 빠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애플도 이 소송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만족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판사가 90일 내에 애플 보고 정책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애플은 안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긴 소송전으로 당장 뭔가 실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막 겁을 줘도 당장 애플이나 알파벳의 실적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팩트인데 이제 우려감에 빠지는 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뭔가 바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적 영향이 아니고 기대감과 실망감, 우려감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좀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팔고 기회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들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앱 결제하면 여태까지는 15에서 30% 애플과 알파벳이 그냥 노다지로 먹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양보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다. 축소 가능하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플은 또 나름대로 또 지금 우회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략을 짜가지고 이것마저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을 열어봐야겠죠. 뚜껑 열어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송전에서 항소하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할 얘기는 애플 급락에 동시에 튀어오른 주식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뭐냐면 두더지처럼 이렇게 애플을 딱 때리니까 뿅 하고 튀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두더지 잡기 아시죠? 요즘은 이거 있나 모르겠네요. 없어진 것 같은데. 보면 애플 알파벳을 뿅 하고 때리니까 거기 있던 실적들이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돈들이, 결제 금액이 이제 다른 기업들로 갔습니다. 그게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벌써 맞추시는데, 일단 주요 게임주들은 반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날 보시면 11시 반에 애플과 알파벳이 슉 떨어질 때 반대로 그동안 애플 알파벳에 열심히 수수료 바쳤던 게임주들은 다 올랐어요. 이렇게 급등.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이런 게임도 메타버스 수요 들어가자면 결국은 게임주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애플한테 수수료 바쳤던 거를 안 줘도 된다는 기대감에 오르고, 그죠? 그리고 유니티도 결국은 애플한테 알파벳한테 수수료 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급등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빠진 거는 이제 그 뒤에 다른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장이 빠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주들, 그리고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시는데 앱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헤비 유저들 많잖아요. 게임 과금러들이라고 하나요? 우리 게임으로 막 몇 억씩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결제 헤비 유저들 과금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게임주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어떤 주식들이 올랐나 봤더니 매치라 그래서, 혹시 아세요? 소셜 데이트. 이게 그룹입니다. 매치 그룹이라 그래서 이게 잡주가 아니고 S&P 500에도 이번에 편입이 됐죠. 이거 같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앱으로 서로 이렇게 소개팅하는 거 맞죠? 소개팅하는 앱들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그것도 다 결제하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정보 얻으려면 결제. 그래서 이제 급등했었고, 스포티파이 음악 스트리밍 1등인데 여기도 확 급등한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애플 알파벳에 수수료 떼줬으니까 음악 구독할 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소개팅 앱 틴더가 전 세계 1등 맞나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되게 잘 나가던데 코로나 수혜주라면서요, 이 매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애플, 구글을 누르니까 다른 수금 떼어줬던 기업들이 이렇게 다 튀어오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페이스북도 순간적으로 확 튀어올랐었어요. 물론 잠깐이지만. 왜냐면 결국 페이스북도 앱스토어 안에 있는 앱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결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애플, 알파벳이 지금 당분간 우려가 계속 끼면서 잠잠하다. 만약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외부 결제 유도, 실적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쪽 주로 이제 게임주들, SNS 주식들, 스트리밍 주식들,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로 아이디어를 내본 게 결제 관련 기업들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여태까지는 애플이 결제 다 했는데 또 다른 결제 주식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제 ETF도 넣어놨고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게임주는 잘 안 하고 여기 유니티라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책에도 넣어놨는데 이제 게임 시장이 다시 뜨면은 수혜를 보는 주식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게임 ETF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애플, 알파벳 이런 우려가 계속 맞으면 이런 주식들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주식들은 그냥 잠깐 반등하는 거고 애플, 알파벳이 다시 이제 회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마 두 입장이 팽팽할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이 그렇게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냥 안 쓰고 애플 결제 시스템 쓰면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 반영이 얼마나 되는가도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송전 때문에 당장 실적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막 급하게 반등한다고 무조건 뭐 무지성 매수 이런 거나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번 주 이런 이슈로 3% 빠지고 반대로 페이스북은 상승하고 또 넷플릭스도 상승하고 이런 식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애플 알파벳의 이슈가 별거 아닌 것 같다. 솔직히. 그러면 애플 알파벳을 만약에 좀 더 조정이 온다면 살 수도 있겠죠.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마침 또 애플 또 다음 주에 신제품 발표 이슈도 있는데 그건 또 봐야겠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절대 아닌데 알 건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다음 플랫폼 규제법을 또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반독점 소위원장 이분이 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무슨 오픈 마켓법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하고 있고 유럽도 빅테크 어떻게든 때리려고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우려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애플하고 알파벳은 이런 독과점 이슈에 별로 이렇게 끄떡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락폭이 더 심할 경우 저는 3% 5% 빠졌을 때 죽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10% 이상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거고 어차피 저는 애플 들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약간 우려. 당분간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추가 반독점 얘기도 나올 거고 소송전 이런 것 때문에 재미없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재미없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밑에 써놨지만 이런 이슈보다도 비즈니스 모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뉴스 있으면 원래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빠지면 더 산다 이거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은 3%밖에 안 빠져? 이 생각했어요. 아니 독점에 위험이 갈 거면 3%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애플이? 여러분 미국은 상한가가 없어요. 고작 3% 가지고는 빠질 거면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진짜 저기 더 살 수 있게 해주던지. 이게 뭐예요 3%? 뭐야 이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왜 근데 브레이킹 뉴스 나온 거야 자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속보로 나온 거야 3% 빠지는데 한 10%는 빠져야 내가 좀 고민해볼까 할 텐데 저 아마존처럼 막 10% 빠지던가요 차라리. 뭐 애매하게 빠졌잖아요. 알파벳은 1점 몇 %인가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내일이라도 오를 수 있어요. 월요일이라도. 글쎄요 제가 이제 거창하게 분석을 한 것 같지만 저는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 어차피 저는 모아가는 주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게임이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단기간 좋을 수 있다. 향후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기업이 뭘로 돈 버느냐 이게 핵심이지 뭐 이런 이슈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희 채팅창에 구독자분들은 원칙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런 건 있어요. 애플이 시총 1등이라서 애플이 빠지니까 다우도 빠져버리고 나스닥도 빠져버리고 이제 영향력이 크긴 큽니다. 그런 영향력도 있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애플 올라가면서 막 알고 보니 애플 반독점 이슈 아무것도 아니었다 막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뉴스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 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